안녕하세요.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. 이번에 국토순례를 하면서 참으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. 정말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물적으로는 발전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사대강을 중심으로 지금 한강의 거의 끝에 왔는데, 그 자전거길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평일에도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, 늙은 사람들도,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물 관리, 그 사대강 사업이 대단히 잘 되었다,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강폭으로 말하면은 세계적으로 몇 번째 간다는 그 나일강을 본 적이 있는데, 그 강폭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근데 거기는 수량이 풍부했어요. 물론 애서원 댐이라는 게 있고, 그거는 강이 세계적으로 긴 강이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내려오는 국제적인 강이니까 강도 길고 하니까 수량이 풍부하리라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이제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,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다든가 다수당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파괴를 시키려 하고 흠집을 남기려고 그럽니다. 그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과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경쟁 관계 혹은 대립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,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난 정부가 한 걸로서 지나치게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거기서도 받아들일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 있는 그런 정책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해보고, 이런 물적인 투자 속에서 지금 현재로서 돌아볼 적에는 예전 우리가 과거 시절에 봤던 부실공사 이런 거는 굉장히 없어진 것 같아요. 벌써 이명박 정부가 있은 지가 10년이 됐고, 한 6, 7년이 지났는데, 도로가 의외로 굉장히 깨끗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. 예전 같으면은 그게 부실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고 했을 건데, 시공이 의외로 잘 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,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좋은 어떤 시설들이 후대에도 젊은이들에게는 호연지기를,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반성을 하는 그런 호연지기를 키우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4대강 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 같아요. 첫째는 퇴적물. 어떤 분들의 댓글에도 나와 있는데, 보호가 없으면은 퇴적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바다에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. 얼마 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보도에 서해 어떤 항구에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배가 정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준설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그거 환경론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바다로 떠내려가면은 다 해결된다 하는 그 발상이 너무나 위험하고, 그 하나를 알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그 궤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퇴적물은 보호가 있으나 없으나 퇴적물이 떠내려오는 이상에는 하구원에 쌓여도 쌓이고 바다에 쌓여도 쌓이고 하루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.
왜 하루에는 강이 넓어지고 물살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해라든가 그 영산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하구에는 그분처럼 바다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 쌓이는 거예요. 그러니 보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이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 떠내려가더라도 준설을 해야 되니 보를 잘 준설하고 이런 보 관리에 대해서 첫째 좀 신중을 기하고 토목적인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오염의 문제인데, 지금 보로 인해서 생긴 일이든 인구에 의해서 생긴 일이든 생활하수로 인한 그런 오염, 또 사대강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기농을 했을 때 봤던 그 한탄강 주변에서의 가축 분뇨들에 의한 오염, 그런 게 겉으로 멀리서 볼 적에는 아름답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. 그런데 의외로 사대강에 보라는 걸 세우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 국민들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리어 보 주변은 오염이 덜 됐어요. 그러나 퇴적물, 그다음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태계예요. 생태계는 현재로는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,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적인 수정이라든가 치열을 방뇨하면서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교류가 일어나게끔 하고 다양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 적응하고 또 적용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, 저는 이번 국토순례에서 4대강 사업, 자전찻길, 그리고 어떤 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봄으로써 더욱 찬성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들은 자전거 길을 이용하고 애용하면서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이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한국에는 보수주의라는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보수주의라는 거는 유럽에서 그 귀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기들의 프라이드, 훌륭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장된 이념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삶으로써 이 유럽이라는 자기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, 한국에는 보수주의라 지켜야 될 보수가 없습니다. 한국의 보수라는 거는 부정부패, 부동산 투기, 뭐 이런 게 한 80%고,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 20% 정도는 국가 발전에 따라서 자기도 그 과학기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이래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한국에는 보수주의라 하면은 그 20%를 중심으로 새로 정립이 되어야지, 한국에 보수주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주의를 깨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발전해야 된다,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
이번 여행길에서 느꼈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째, 후진, 뒤에서 따라오는 입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. 첫째가 창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지금 무기를 생산해서 수출한다,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원초적인 기술 혹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념이라든가 기술들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어떤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너무 지금 무슨 정책을 할 적에도 국민을 설득하는 이유, 그 가장 큰 예가 그거예요. 어느 나라에 이것을 하고 있다, 이런 건데 세계에서 안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실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실패하는 게 무엇이 어떻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창의를 말씀드리고 싶고,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자율성입니다.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국가 성립 시기였어요. 쉽게 말하면은 1948년도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 하든 어쨌거나 그 해방된 이후에 미국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조금 국가 주도적이잖아요. 왜?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니까.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독재였어요. 그것이 독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훈육기였다, 저 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휴전 이후 8년 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. 그리고 20여 년을 군부 정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국가의 훈육기였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었지만은 독재라고 군사 독재라고 할 만큼 아주 압박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공중도덕을 아주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. 한 가지 예를 들면은 60년대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무슨 사회 시간에 시장의 종류를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외국에는 가게의 주인이 앞에 돈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골라댕기고, 길거리에는 동전만 넣으면은 콜라를 마음껏 빼먹을 수 있다, 동전으로. 그런데 그거 기계가 박살나든지 슈퍼마켓에서 도난이 일어나지 않는데, 그때 우리 민도가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슈퍼마켓에서 가게 큰 슈퍼 그게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어가 나오지 않을까? 가난한 시절이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. 어떻게 길가에 뒤에서 돌멩이로 부숴가지고 그 콜라를 다 빼먹지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그 슈퍼마켓에는 요즘 말로 하면 CCTV가 있는 것처럼 그때 그 후진 한국 사회에서 주인이 지켜보는 것보다 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안 한 거예요.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었는데, 그러나 우리는 CCTV 슈퍼마켓에서 간혹 일어나지만은 외국처럼 그렇게 철저히 감시 안 해요. 철저한 군사 독재를 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우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외국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택단지, 아파트단지, 거대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고 입을 벌린다는 거잖아요. 인풋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아웃풋, 쓰레기, 분뇨, 일단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.
한국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아웃풋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것처럼 한국은 공중도덕심도 높고 의식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. 뭐 일본 가면 어떻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. 일본도 저도 가봤는데 한국 수준 정도예요, 공중도덕에는. 그러나 정신세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. 그런 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세계가 그들의 가치관이 높습니다. 그것처럼 그 자율성, 한국의 그 창의와 자율성은 연결이 돼 있어요. 어떠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을까, 이런, 그것도 타의잖아요.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. 그런데 제가 자율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외국도 마찬가지예요. 민주를 주장하는 나라일수록 독재가 많아요. 민주라는 말을 안 하는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이고 자유로운 나라예요. 가장 비근한 예가 북한이잖아요. 민주를 가장 강조하는 게 북한이잖아요. 그것처럼 한국 사회도 그래요.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데, 제가 볼 적에는 자유와 평등이 가장 낙후된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 그럽니다. 제가 볼 적에는. 왜? 사회적인 압박이라든가 정파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, 저는 강의에서 여러 번 말하지만은 한국은 반도적인 국가로서 그 분위기, 그 어떤 그 대세를 따르는 입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군사정부까지 겪다 보니까 술집에 가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있는데, 그게 바로 자율성을 해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가 약해져요. 세 번째로, 우리나라가 평등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기 전에 프랑스 혁명의 3대 그거였던 정신이었던 박애 정신이, 복지라는 거는 국가라든가 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스스로 남에게 그 마음을 베푸는 박애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. 제가 말하는 창의, 자율, 박애는 모두 개인주의적이면서 스스로 우러나는 일들입니다.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를 엄청 강조를 해요. 근데 그거를 볼 때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. 그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보수주의를 깨고 일어나면서 이런 정신을 앞세워서 그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. 정말로 시대는 영웅을 만든다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창의, 자율, 박애라는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훌륭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. 북두 시민혁명군의 목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, 그 꽃피우는 정신이 창의, 자율, 박애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다 같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힘을 합쳐봅시다. 중국의 공산당도 일설에는 18명 혹은 일설에는 7명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자유민주주의, 한국에는
보수주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도 없습니다. 우파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어떤 불화재산을 이어받았던 부패, 그리고 협작군 같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.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애초 싹도 트지 못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창의와 자율과 그 박애라는 개인에서 우러나는 스스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머리를 한번 모아 봅시다. 훌륭한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박수를 치고 또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